가다 보면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흉골이 원래 이게 여기 뒤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변이가 돼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전에 여기가 부러져서 이렇게 어긋난 것 같아요. 이 데려올 때 안 그래도 네네.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었는데 네네. 이게 한번 왜냐하면 교통사고 같으면 전신이 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네네네. 발로 차였거나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예. 더 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말 큰 교통사고나 정말 커다란 외상이었으면 부러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그렇죠. 폐출혈이나 복강출혈이나 뭐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큼의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그래도 뭐 숨 쉬는 거랑 이런 게 괜찮았고 엑스레이에서 뭐 흉골 자체 이상만 보였다고 하면은 커다란 외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예. 외상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 관련인데요. 보통 척추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척추 하나하나의 척추뼈잖아요. 예. 척추뼈인데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간격 자체가 원래는 고양이들은 강아지보다 조금 더 넓은 상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사이 간격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요추 1번, 2번, 3번, 4번 예. 3번하고 4번 사이 간격을 보면은 2, 3번 사이보다는 약간 더 좁아요. 네네. 이게 좁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디스크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척수를 조금 누르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흉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밑으로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으로 살짝 이렇게 예, 예. 갈고리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예. 이런 걸 스폰다일로시스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척추 자체의 변형을 의미를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척수 신경 자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예. 정말로 뒷다리로 가는 커다란 척수라는 신경 자체에 부분적으로 어딘가에 자꾸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사람처럼 후지마비라든지 예. 후지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사가 조금 지연되는 예.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식의 임상 증상을 조금 볼 수 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집에서도 계속 디테일을 잘 못 쓰는 거라든지 점프도 뭐 특별한 상황 안에서는 잘 못 예, 쓰는 안 해요. 상태라든지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신경 전달 자체의 문제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네네. 그러니까 신경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경 사람으로 치면 디스크 네네네. 신경을 누르는 그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염증이거나 아니면 압박이거나. 염증 아니면 압박인데 네네네. MRI 아니고서는 이제 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척수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척수 신경이 척추뼈 안에 이렇게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네. 엑스레이에서는 척추 뼈들만 확인이 되고 안에 있는 신경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근데 MRI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다 확인될 뿐더러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혹시라도 디스크가 누르고 있으면은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그리고 몇 번이 눌리고 있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MRI 촬영은 조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어떠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거를 권해주실 수는 없나요? 네, 이거 자체로는 지금 치료 방향 자체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진단을 그래도 하려면은 결국 MRI밖에 지금 없는 상태라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네네. 나중에 이 뒷다리를 못 쓴다든지 그런 관계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 진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 네, 얼마나 손상이 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MRI를 찍어서 손상 정도와 네네. 뭐 이런 모든 걸 어느 부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걸 알게 되면 네네네. 여기에 대한 치료 방향은 잡히는 거네요. 네, 잡힐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부위도 있긴 하거든요. 예.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척수 안에 종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척수 신경 큰 신경에 종기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겉에 있는 종기 같은 경우에 제거가 가능하지만 예. 뭐 종기가 척수 안에 있다 예. 이런 것도 수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치료 방향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도 결국에는 MRI 영상을 보고 판단을 조금 해봐야 돼요. 아. 정말로 찍었는데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편두입만 보이고 이쪽도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예. 다 궤양이에요. 그럼 입안에 지금 궤양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입천장이라든지 뭐 혀뿌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궤양이 없긴 한데 양쪽 다 궤양이 있다 보니까 편도도 있거든요. 예. 편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림프절이라 그래요. 예, 예. 혹시라도 어딘가가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편도에서 이제 몸에서 이제 림프구들 이제 싸우는 아군들 이렇게 보내줘서 염증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편도도 같이 커져 있어요. 지금 염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아마 가능성 자체는 뭐 칼리시 바이러스라든지 아마 치아 수성 병변 아닐 거고요. 예.
이빨이 다 이제 전달체가 된 상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제 감염체에 의한 뭐 구내염, 궤양 이 정도로 사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칼리시라든지 이런 뭐 감염체들 같은 경우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가 그랬죠. 예.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오늘 구강 소독제를 조금 드릴 거예요.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밥 먹고 나서 구강 소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 자체로도 소독이 돼요. 소독이 아. 되니까 그런 식 위주로 대중처치로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사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궤양이라 부은 그랬죠. 거예요. 부은 네, 거죠. 네네. 이게 입안에. 네, 이게 부은 거고 어. 이쪽에 안에 노랗게 보이는 게 궤양성이고요. 예,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러면은 아까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은 없지만 뭐 특별한 딱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없는 네. 거죠. 그죠? 확진이 나와도 칼리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치료 반응이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관리를 잘 해주고 네네. 좀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 먹이고 뭐 네, 그러는 밖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